시작에 앞서 이번 시간 소개하는 고속버스 노선을 이용하며 이동 중에 촬영한 여러 장면들 중에는 평소에 운행하는 경로와 전혀 다른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는 명절 특송 기간에 촬영한 것으로 평소와 일부 다르게 운행한 것이며 평소 운행 경로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따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와 대도시 간을 이어주는 고속버스 노선들 가운데에서 운행거리 401km에 달하는 인천, 부산 노선보다는 짧지만 운행거리 380km 이상을 운행하는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소요시간 3시간대도 아닌 4시간대에 달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하는 고속버스입니다. 참, 그 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육상 대중교통편으로 KTX나 SRT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버스로 이동하는 걸 떠올려 본 적이 있나요? 고속버스 소요시간 4시간대인데 어떻게 4시간 이상을 버스에 앉아서 가기만 할 수 있을까 하며 지겹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속열차가 서울역이나 수서역에서 부산역까지 수원경유나 구포경유가 아닌 이상 3시간도 안 되어 운행하는 것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철도가 못하는 일을 버스가 해낼 수 있기도 하죠. 늦은 밤에 출발해 새벽에 도착하거나 이른 아침에 도착하는 고속버스 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대도시와 대도시 간을 이어주는 고속버스인데 운행거리나 소요시간이 만만치 않은 고속버스 노선, 호남선 고속버스 노선 중에 서울 광주 노선을 빼놓을 수 없다면 경부선 고속버스는 서울 부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버스는 서울 반포동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부산 종합버스 터미널이나 부산 서부버스 터미널, 서울 구이동 동서울 종합터미널에서 부산 종합버스 터미널이나 부산 서부버스 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노선까지 합해서 총 4개. 여기서 부산 서부 터미널은 부산 사상구 괴법동에, 부산 종합버스 터미널은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부산 서부버스 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노선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부에서 부산 사상까지 이동하기. 고속버스 승차권 상에 표시된 1 혹은 2번 승차 홈으로 가면 부산 사상행 고속버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한 고속버스, 먼저 반포 IC로 가서 경부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본편에서는 촬영하지 않는 쪽으로 편집했지만 경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이 몰려 도로 본선으로 들어가는 시간도 조금 길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로 잽싸게 합류하고 나서는 바로 속도를 올립니다. 여긴 판교 인근 반포 IC 쪽에서 차량들이 많아 보였던 것과는 전혀 반대가 되었습니다. 신갈 분기점 옆에 차선들은 정체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긴 주중에도 신갈 분기점의 정체는 어김없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이 고속버스는 신갈 분기점에서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확실히 맞습니까? 명절 특송 기간이라 영동 고속도로 호법 분기점에서부터 신갈 분기점 사이 구간에서 늦은 밤까지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되긴 하지만 버스 전용 차로 구간이 끝나고 나서 여주나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충주, 문경, 상주 등을 비롯한 구간에서 정체로 인해 꼼짝없이 갇혀 있을 위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청주 쪽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신갈 분기점에서 시작된 다른 차선 정체는 동탄 분기점을 지나는 중에도 입장 졸음쉼터 쪽을 지나는 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정체가 어지간히도 심각했는지 천안에서도 정체가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천안에서 빠지는 한 버스가 버스 전용 차로에서 우측 차로로 들어가는데요. 정체 차량들을 뚫고 들어가야 하다 보니 타이밍에 맞춰 감속하면서 갔습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버스 차로의 속도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과연 나갈 천안 수가 있을까? IC를 지난 후 논산 천안 고속도로와 갈라지는 천안 분기점에서는 논산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다른 차선 차량 정체는 모두 논산 쪽으로 빠지는 차량들의 교통량 때문에 그랬다는 듯이 이 지점부터 모든 차선의 통행 흐름이 거짓말같이 좋아졌다가 옥산 분기점 인근에서 다시 다른 차선의 차량 정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나마 이쪽 정체는 그렇게 긴 구간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청주 분기점, 여기에서 상주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이 고속버스는 버스 전용 차로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직진했습니다. 아무래도 신탄진 IC까지 버스 전용 차로 덕을 보면서 최대한 제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할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부산 사상으로 가는 고속버스는 원래대로라면 선산 휴게소 경유가 있어서 웬만하면 이 지점에서라도 상주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촬영 당일에는 예외로
명절 특송기간이란 점을 감안해 선산 휴게소 경유가 빠져 있었고 고속버스 환승 정류소 영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어느덧 대전에 들어섰습니다. 마침 고속도로 바로 옆으로 경부 고속선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룡 분기점입니다. 서울에서 금산, 진주, 통영 방향으로 가는 버스는 이곳에서 파나마이시 방향으로 진출합니다. 인삼랜드 휴게소로 가는 것도 역시 이곳에서 진출을 해야죠. 옥천쯤에 다다랐을 때 2대 동양고속버스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자의 출발지나 목적지는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버스들도 신탄진까지 버스 전용차로 덕을 꽤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옥천 휴게소 인근은 도로 확장 공사 중으로 제한 속도가 100km에서 80km로 내려갑니다. 옥천 휴게소로 들어가는 길도 공사 때문에 임시 진입로를 내놓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천쯤에서 만난 2대 동양고속버스는 모두 금강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저 2대의 버스를 따라서 금강휴게소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휴게소로 어디를 갈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00m) 전방 추풍령 휴게소 안내 간판이 보일 무렵 휴게소에 정차하겠다는 안내를 합니다. 2018년에 서울 방향의 추풍령 휴게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4년 지나 부산 방향 추풍령 휴게소를 오니 많은 게 바뀐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큰 건물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죠. 휴게소 출발 후 김천 IC 인근에 다다랐을 때 다시 경부고속선과 나란히 갑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금강휴게소로 들어가던 한 동양고속 차량을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김천 분기점에 다다르기 직전쯤에서는 천일고속버스도 만났는데 이 버스도 신탄진 IC까지 버스 전용차로 덕을 많이 보며 운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미 IC 인근에서는 4차로를 통제하고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70몰류 IC 인근에서 차량 정체가 발생했지만 비교적 금방 지나갔고 잠시 후 대구에 들어섰습니다. 금호 분기점을 완전히 지나가는 찰나 차량 정체가 또 발생했습니다. 금호 분기점을 지나는 시간이 18시 5분경이었는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위로 지나가는 도로도 막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부산 사상으로 가는 고속버스는 동대구 분기점에서 대구 부산 고속도로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저게 뭐지? 근데 진출로는 수많은 차량들로 길게 줄을 섰습니다. 아무래도 합류 과정이 좀 버겁겠지만 그래도 대구 부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선 불가능하겠죠. 대구 부산 고속도로로 들어오고 나서도 정체는 한동안 이어졌는데요. 동대구 IC 인근을 지날 때에도 정체였다가 수성 IC쯤 되어서야 정체가 풀렸는데 대신 수성 IC에서 나가는 차량들 대수가 엄청 많아 줄을 선 모습을 보네요. 대구 부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중에도 철도 노선과 나란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대전이나 김천에서 봤던 그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만 우측에 전차선들이 있는 게 바로 경부선 철도입니다. 타이밍은 맞다면 부산 방향 경부선 열차와 나란히 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19시 5분경이 되어서 주변이 많이 어두워졌고 가로등도 켜졌습니다. 여름에는 19시가 되어도 주변은 좀 밝았지만 이제 가을 날씨로 접어드니 일몰 시간도 좀 빨라지고 어두워지는 시간도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생림 1, 2터널과 무척산 터널을 지나갑니다. 어느덧 김해시 구역에 들어섰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이동하면 비로소 부산에 들어서게 됩니다.
대동분기점을 지날 무렵 통행 속도가 약간 떨어졌는데 제한 속도가 일시적으로 80km로 바뀝니다. 대동분기점 바로 다음이 대간분기점으로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나갈 수 있는 지점인데 일반적인 고속도로의 분기점 도로 구조가 아니라 일명 스택형 교차로로 알려진 구조인데요. 대간분기점에서 서로 엇갈림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동요금소를 지나고 나서 바로 차량 정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해지 구역이긴 하지만 초정 IC만 지나면 바로 대저분기점으로 부산광역시 구역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19시 18분경 대동요금소를 지나갔지만 정체가 계속되는 바람에 19시 29분이 되어도 고속도로 출구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청주에서 출발한 한일고속버스도 정체에 한동안 갇혀 있었나 본지 이 지점에서 정체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잠시 후면 이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진출할 지점인 삼락 IC인데 일찌감치 줄을 길게 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락 IC에서 강변대로로 나와 조금 달리다 부산 김해 경전철이 지나가는 다리가 보일 즈음 좌측의 난길로 빠져나가 낙동대로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좌회전 연속으로 2번, 우회전 1번 하고 괴법 르네시대역 앞으로 지나간 후 목적지 부산 서부 버스터미널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날 부산 서부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시각은 19시 50분경으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약 5시간 20분 만입니다. 서울 경부 부산 사상 노선 경로는 서울 경부 선산휴게소 구간 기준으로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천 충주 등을 경유하는 경로, 두 번째는 천안 청주 등을 경유하는 경로입니다. 이천이나 충주 등을 경유하는 경로와 천안이나 청주 등을 경유하는 경로 간 거리 차이는 약 6km 정도입니다. 이번 시간 고속버스 같이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인근을 경유하는 경로일 때는 이천 충주 등을 경유하는 경로보다 16km가량 더 길어집니다. 평소에는 선산휴게소 경유라 추풍령 인근을 지나갈 일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경부 부산 사상 고속버스 노선은 평상시 하루 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특정요일 증차와 같은 경우는 없고 1회는 일반고속, 5회는 우등고속이지만 실제로는 일반고속 시간대에도 우등고속이 운행하는 관계로 사실상 전회 우등고속으로 고정적으로 일명 서비스 우등이 운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발 시간대는 오전에 3편, 오후에 3편으로 나뉘어져 있고 전 시간대 선산휴게소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일반고속 24,600원, 우등고속 36,700원이지만 정말로 45인승 일반고속을 평상시엔 운행하지 않고 28인승 우등고속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하루 한 번이지만 일반고속 요금에 우등고속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등고속 차량만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지만 이래봬도 2019년 7월 11일부로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운행을 시작한 노선이었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월에서 목요일에는 2회, 금에서 일요일에는 3회 운행하여 최대 운행 횟수 9회에 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이용률 감소와 함께 한동안 이 노선의 운행 횟수가 극악에 달하게 되는데요.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운행하지 않게 된 것은 물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하면 하루에 한 번만 운행하기도 했으니 서울 경부에서 부산 사상 간 고속버스 이동은 누가 봐도 아주 힘들어 보인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나서 최근 시점이 되어서야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전 시기와 다를 바 없는 우등고속 차량 6번 운행까지 회복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예전 시간표와 달라진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먼저 첫차 6시 40분이었던 게 7시 30분 혹은 7시 40분이 되었고 막차 19시 10분이었던 게 18시 20분 혹은 18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첫차와 막차 사이에 출발하는 버스들도 대부분 이전과 다른 시간에 출발합니다. 원래는 서울 경부 부산 노선과 마찬가지로 금호, 동양, 삼화, 중앙, 전일, 한일, 육사 공동 운행이었지만 지난 7월부로 동양고속의 운행본이 천일고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 경부 부산 사상 노선과 동대구 진해 노선 간 동양고속과 천일고속 간 서로 운행분을 맞교환했는데요. 이 맞교환으로 동대구 진해 노선은 동양고속에서만 운행하고 서울 경부 부산 사상 노선은 천일고속 2회 운행, 나머지는 1회 운행이 된 것입니다. 해당 두 노선만 운행분 맞교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인천 부산 사상 노선이나 수원 부산 사상 노선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동양고속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 경부 부산 사상 노선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만한 다른 노선이 있습니다. 부산 사상 서울 남부 시외버스 노선인데요. 서울 경부 부산 사상 노선이 무정차인데 반해 이 노선은 타지를 경유하여 운행하는데요.
지금은 창녕군 남지읍 경유 차량편만 있습니다. 원래는 장유 경유 차량편까지도 포함해 운행하고 있었고 초창기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하루 6회 운행했다가 점점 편수가 늘어 2019년 시외 프리미엄 운행 개시 이후 기준으로 12회 운행하며 서울, 경북, 부산 사상 노선 운행 횟수보다 더 많기도 했습니다. 고속버스에선 정규로 운행하지 않던 심야차까지도 있었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점점 감염되어 현재는 우등 2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반 등급과 프리미엄 등급도 운행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서울 남부에서 장유 가는 방법은 없어도 서울 경부에서 기배 가는 고속버스로 대체할 수 있지만 남지에서 서울로 바로 가는 버스는 부산 사상 서울 남부 노선이 유일해서 남은 2회마저 없어진다면 타지에서의 버스 환승이 아예 필수로 뒤따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사상 서울 경부 노선의 이동 경로와 다른 면이 있는데 고속버스가 상주시 인근이라도 경유할 때 시외 버스는 경부 고속도로 추풍역 인근으로 지나가고 남지 경유로 인해 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신 김천 분기점, 칠원 분기점 간을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칠원 분기점에서부터 부산까지 들어가기까지는 남해 고속도로와 남해 고속도로 제2지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행거리와 소요시간은 고속버스가 387.5km에 4시간 20분, 시외버스는 400.85km에 4시간 30분 내지 40분 소요된다고 예약처에서 안내하고 있지만 이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로가 이렇다 보니 과거에도 서로 조금 비슷한 시간에 출발한 정규 배차 차량들끼리 상주시 인근에서라도 서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시외버스의 요금은 우등 34,500원이지만 한때 월에서 목요일 32,700원으로 운영한 적도 있었고 현재는 운행하지 않고 있지만 일반과 프리미엄은 각각 27,000원과 월에서 목요일 38,200원, 금요일에서 일요일 44,900원이었습니다. 서울, 경북, 부산 사상 고속버스 노선 이외에도 다른 노선이 있다면 동서울, 부산 사상 고속버스 노선이 있는데요. 2016년 1월에 탄생한 노선으로 서울, 경북, 부산 사상 노선보다는 운행거리가 3km 조금 안되게 더 긴 노선입니다. 개통 초창기엔 우등고속 2회로 운행을 했다가 얼마 후 일반고속 1회 추가 참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며 한동안 명절을 제외하곤 도무지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금, 토, 일요일에만 우등고속 3회 운행하는 시기인데요. 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이 노선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노선으로 대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중 운행 차량편이 배차되는 시기가 올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서울, 경북, 부산 사상 노선은 평상시 하루 운행 횟수 6회, 동서울, 부산 사상 노선은 금요일에서 일요일 운행 횟수 3회이기 때문에 해당 노선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것을 대신해 보다 더 많은 차량편들이 있는 부산 종합버스터미널로 들어가는 고속버스 노선을 이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서부산 일대나 서면역 등으로 가기까지도 서부터미널에서 가는 것에 비해 소요시간이 더 길어 접근 편의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종합버스터미널과 바로 연결되는 노포역에서 1호선을 타고 일단 남쪽으로 나올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서울 방향 고속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평소보다 분량이 많이 길어져서 따로 넣지 못했습니다. 서울 부산 간 버스와 철도의 배차 간격, 소요시간 등 종합적인 이야기는 따로 에피소드를 제작해서 공개할까 합니다.